아니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걸 할 수 있습니까? 왜 판결을 뒤집으세요? 대부분 걸리세요?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하려고 시켜요? 아니 말씀을 대표님께 하셔야죠. 대한민국이 판결을 한 번 갖다가 야이 변호사 당신 무슨 변호사가 당신 변호사하고 비해있어. 그러면 법정이 왜 필요해요? 여기서 왜 하냐고요? 여기서 왜 판결을 해요? 따라야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기 어려운 사실 이렇게 뭐 큰 기업은 아닙니다만 현재 약간 분쟁과 경영권 싸움 있는 기업의 부대표님 모셔왔는데요. 주주분들께서는 되게 좀 중요한 내용을 들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소액주주 유튜브 소주연들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저런 분쟁으로 우리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멀리서 오셨는데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전 대경기계고요. 대경기계가 큐로로 바뀌었고 큐로에서 KIB로 회사명이 바뀌었는데 거기서 주주연대 모임에서 부대표를 맡고 있는 정선엽이라고 합니다. 그럼 KI 플러그 에너지 저도 좀 봤습니다. 현재 거래 정지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어떻게 소액주주 부대표가 되셨는지. 제가 큐로 상태에서 투자를 시작했고 큐로 상태에서 이 회사가 배터리 산업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 시기에 소액주주 모임이랑 문제가 생겼어요. KIB가 인수하려는 업체가 이게 정당한지 안 정당하지 않은지 이 과정에서 제가 인수하려는 업체를 좀 실사를 하고 이게 좀 합당하지 않다. 이게 큐로가 적당한 회사를 인수하는 게 아니라 좀 이상한 냄새가 나서 그런 모임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랑 이렇게 소통을 하다가 그러면 부대표를 좀 맡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과정에서 이제 합류하게 된 거죠. 그러면 실제로 몸으로 이제 뛰고 움직이시면서 이제 검증하는 과정에서 좀 불합리한 걸 찾으셔가지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대표를 맡게 되셨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사실 저도 뭐 한 기업 소액주주 맡고 있습니다만 사실 발로 뛰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게 글로만 보는 거하고 좀 다르다 보니 참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맡고 계신 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KIB 에너지는 큐로를 거쳐서 지금 KIB로 하고 일하는 걸 갖고 있는데 사실 대형기계에 있을 때 열 교환기 사업으로 이게 되게 잘 나가던 회사였어요. 잘 나가던 회사였는데 지금은 다른 것들은 다 제껴두고 열 교환기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열 교환기 사업은 이게 석유화학에서 되게 중요한 장치인데 세계적인 전체적인 흐름이 석유화학에서 수소 에너지로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때도 열 교환기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장 잠재력은 무한히 가지고 있는데 경영진이 좀 미스가 있지 않나. 소액주주랑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잠재력은 좀 있다고 봐요. 그럼 이제 열 교환기라고 그러시면은 우리가 지금 한참 핫하게 뜨고 있는 우리가 뭐 발전기에 대한 열 교환기 그런 건 아닌 거죠? 석유화학에서 들어가는 열 교환기거든요. 그래서 열이 어느 액체에서 어느 액체로 이렇게 열이 바로 전달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뭐 암모니아나 이런 쪽으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온도를 전이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장치를 만들어요. 대기업의 수주를 받아서 이게 납품하는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게 장치 사업이다 보니까 수명 주기가 되게 길잖아요. 20년, 30년 하고 나서 이 다음 사이클이 오는 지금 단계거든요. 그래서 사이클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한참 이제 수주 받고 작년에도 수주가 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주 받고 이렇게 사이클이 올라가는 지금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사실 화학 플랜트 쪽에서 꼭 필요한 그런 이제 설비를 만드는 기업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기가 맞았으면 꽤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기회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이제 약간 뭐 경영권 문제나 이런 게 터져가지고 현재 지금 거래가 정지돼 있는 건가요? 거래 정지가 된 지는 며칠 안 됐거든요. 예. 거래 정지 사유는 지금 횡령 문제를 제기했고
그에 따라서 거래 정지가 됐어요. 내부적인 고발로 이게 거래 정지된 거네요. 그럼 근데 그 냄새가 의심이 좀 나죠. 의심이라고 하면 지금 무자본 M&A가 들어오려고 하는 과정에서 거래 정지를 시키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들어요. 인위적으로 거래 정지를 시켰다라고 보시는 네, 건가요? 그렇죠. 사실 저도 좀 알아봤습니다만 경쟁 기업 대비 사실 장점이 좀 많더라고요. 우리 KAB 플러그가. KAB 플러그가 장점이 되게 많죠. 장점이면 많은 게 전반적으로 모든 해외 업체나 국내 업체에 납품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에 남아있는. 예, 아니요. 해외 전체 세계적으로도 이걸 조기에 이게 납품해 줄 수 있는 살아남은 기업이라고 하죠. 야, 그러면 사실 이렇게 거래 정지만 안 되고 이슈화만 됐었으면 굉장히 우리 소액 주주들한테는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연 한 1200억 정도의 납품을 해요. 어우, 실제로. 예. 그래서 예. 현금 창출 능력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3년 정도 연속 흑자를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작년까지 2년 연속이었으니까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현금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전 큐로그룹에서 이 회사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큐로를 KIB 재단으로 KIB 그 회사로 이렇게 넘긴 거예요. 그 공장 전체를 경영권을 KIB 에너지로 이렇게 넘겨버렸죠. 이 KIB가 경영을 하다가 이제 다시 또 M&A가 들어온 거죠. 그 M&A 때문에 지금 부대표님 말씀은 거래 정지를 일부러 시켰다고도 의심을 좀. 의심이 가죠. 아니, 저도 보다 보니까 회사가 되게 좋습니다. 네. 말씀하신 2년 동안 뭐 매출도 계속 늘었고요. 네. 순이익도 100억 이상 냈는데 아주 알짜 기업이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2021년에는 800억 정도 매출이었지만 2022년에는 1057억, 2023년에는 1373억입니다. 바꿔 말하면 매년 30%씩의 매출 성장을 했었고 또 영업이익도 129억씩이나 할 만큼 알짜 기업인데 사실 생각보다 유보율이 별로 안 좋아요. 좀 바꿔 말하면 그냥 이렇게 재무제표만 봤을 때는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는 기업을 임의로 이렇게 좀 거래 정지하고 약간 신고해서 좀 나쁘게 만들지 않았나. 네, 저는 이게 오너 리스크라고 보거든요. 경영진의 리스크, 오너 리스크인데 기업이 이렇게 좋아지다 보면 더 확장하거나 이러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좋은 투자일 수도 있지만 이게 무리한 투자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소액 주주랑 충분한 의사소통이 안 된 거라고 보여져요. 소액 연대랑 충분한 소통이 있고 설득 작업을 하고 이 신규 투자나 사세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배터리 사업이나 이런 그 사업들은 사실은 돈이 좀 많이 들잖아요. 연구 개발비도 많이 들고 이런 사업들인데 이거를 무리하게 막 하다 보니까 이 본업이 망하게 생겼어요. 본업이 망하면 신규 사업을 시작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그 과정에서부터 이제 주주연대랑 갈등이 시작된 거죠. 무리한 사업 투자나 이거를 견제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뭐 수소 에너지 사업에서 부지를 사거나 아니면 배터리 회사를 인수하거나 이런데 돈이 이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만 자동차라든가 이런 회사에 인수자금으로 돈이 나가고 이런 것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되게 많은 투자를 막 하다 보니까 본업에 이제 우리 소액 주주로서는 이것만 해도 괜찮은데 왜 무리하게 사세를 확장하느냐. 돈을 벌었으면 주주 배당도 좀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 흑자된 돈을 뽑아서 투자를 해서 이게 돈을 빼지 않나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투자를 핑계로 현금을 밖으로 뺀다고 생각하셨구나. 네. 충분히 저도 제가 봐도 관련성이 없으면 그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곤란을 겪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KIB 최대 주주가 이게 구속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와중에 코어텍이라는 회사가 무자본으로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저한테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계기도 저한테 이제 그 임시주총 관련해서 이슈가 하나 투사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 영상을 봐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제가 이제 그때 받은 내용 중에 하나는 법원에서 일정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효력을 없앴는데 그거를 의장이 권한으로 그냥 그걸 법원의 그 가처분 명령을 무시하고
그 인정하면서 주총을 그냥 파행을 쉽게 말해서 불법적으로 끝내버린 것 때문에 사실 저한테 투서가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그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가 좀 재미있어요. 네네. 코어텍에서 이 회사를 장악하기 위해서 주식을 이제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권리락 기간이 넘어서 이게 매수하더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경영권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권리락 이후에 교환 형태로 이 사람들이 지분을 가져가요. 자기 코어텍 지분을 주고 그 코어텍 주식을 주고 KIB 플러그에 주식을 가져가고. 그럼 이거 좀 제 짧은 생각에 얘들이 그냥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시장에서 매입을 해서 5% 룰이 넘어가면 공시해야 되는 그 룰을 피하기 위해서 해가지고 넘겨줬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A라는 회사는 공시를 통해서 지분을 확보했고요. 네네. 지분을 늘렸어요. 네네. 지분을 늘린 상태에서 주주연대에서 제동을 걸었어요. 이 회사가 인수하는 건 맞지 않다. 근데 제동이 되나요? 이거 자본시장인데 돈으로 사면 사는 거죠. 지분이 충분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게 회사가 되게 명확하지가 않았거든요. 그 주주 모임도 상당히 비중이 있었어요. 우리 주주 모임 10%가 넘었었거든요. 네네. 이게 모아진 지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얘네가 충분히 확보할 돈은 없었고 10% 좀 넘게 해서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주주 모임 대표님께서 제동을 걸었죠. 이 회사는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회사가 들어오면 주주도 손해, KIB 직원도 손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회사가 경영권 참여하는 거를 우리는 반대한다. 그래서 이게 그게 충분한 공감을 얻어서 이제 들어올 수가 없게 됐죠. A라는 회사는. B라는 회사는 처음에는 인수 의향이 있었는데 A라는 회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발을 뺐어요. 지분만 가지고 있다가 지분을 더 확보해서 경영권을 확보하고 싶었지만 좀 제동이 걸렸죠. A라는 회사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결론은 A라는 회사가 KIB를 먹고 싶었는데 소액주주 모임이 반대를 한 거고. 네네. 그래서 B라는 회사가 또 들어오고 싶었지만 A라는 회사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었죠.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 더 이상 매집을 안 하고 그냥 매집을 안 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코어텍이 들어왔죠. 코어텍한테 이제 파는 조건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판다는 게 사실 현금을 받았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코어텍 지분을 받았다면서요? 네, 지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왜 우리가 그거를 가처분 신청을 냈냐면 이 무자본 M&A 의심이 갔기 때문에 얘네가 의결권을 주는 걸로, 그러니까 사서 산 게 아니고 계약금만 주고 의결권을 우리가 쓰겠다라고 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되나요? 상법상? 그래서 주주도 아니고 그냥 사겠다는 그 계약서만 쓰고 그걸로 이 주총이라든가 그런 거에 주주의 권리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위임장을 쓰면 되잖아요. 가능한가요? 그렇죠. 위임장을 쓰면 가능하죠. 네. 위임장을 쓰면 가능한데 무자본 M&A 냄새가 짙기 때문에 왜냐면 더 코어텍이 자본이 없거든요. 현금이 한 2분기 올해 2분기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액이 4,000달러예요. 4,000달러요? 네. 4천만 달러가 아니고? 4,000달러. 저도 4,000달러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4,000달러 500만 원이잖아요. 네, 500 얼마 정도 되죠. 지금 장난합니까 지금? 그래서 코어텍이 KIB를 인수하기 위해서 주식 교환을 하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주식, KIB 주식을 코어텍 주식으로 바꿔주는 걸로? 네. 그래서 계약서를 어떻게 쓰냐면 계약금을 주고 AB 회사에 KIB 주식을 그 의결권을 가져간다라는 그 계약서를 쓰고 의결권을 행사를 하려고 보유 공시를 내요. 공시를 내야 더 확실해지니까. 네, 보유 공시를 내고 그 돈을 다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돈을 다 지불하고 사든지 그러라는 명분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죠. 근데 법원에서는 그걸 인정해서 소액주주들 힘을 더 실어준 거네요. 인정 못한다 이건 법원에서도. 왜냐하면 코어텍 그 대표이사가 그 전에 무자본 M&A 해서 그런 전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AB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3천만 주가 있기 때문에 이 의결권이 묶였죠. 행사가 안 되죠. 10%가 넘네요. 현재 2억 3,600만 주니까 3천만 주면
약 한 10한 뭐 4, 5% 정도? 그 코어텍의 전력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해서 위임해주는 분들 이제 우리 소액주주 다 모았더니 이게 6천만 주가 되는 거예요. 오, 많이 모으셨네요. 네, 엄청 많이 모았죠. 그러니까 말이 6천만 주고 그렇지 네. 사실. 그래서 6천만 주 대 4천만 주를 우리가 이겼어요. 위임권을 받아왔잖아요. 네네. 그 가처분 인용이 돼서 그냥 원래 주주가 온 거예요. 아, 처음에 두 개 업체의 주주들이. 네. 예, 예. 원래 주주가 와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코어텍 아니고 네. 직접 하겠다 이제. 직접 하겠다. 공시는 코어텍 해놓고 이미 네. 장난하고 있네요. 그래서 검사인이 그때 왔었는데 법원에서 파견된 검사인이 왔었는데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그 현장에서 판결을 내려줬거든요. 판결을 내려주고 의결 사항들에 대해서 부결이 되었음을 선언을 해줬어요. 검사인이. 네, 검사인이. 그럼 거의 끝난 거 아닌가요? 회의가 시작할 때 그렇게 선언을 해줬는데 의장이 직권으로 통과를 시킨 거죠. 우리 3천만 주에서 7천 대 6천이니까 통과됐다 해서 통과를 3천만 시켜준 주 거죠. 살려가지고. 네. 뭐 의장이 권한이야 뭐 주총장에서 막강하니까. 근데 그거 불법이잖아요. 그리고 또 검사인도 나와 있었고 법원이 짱구도 아니고 그걸 가만히 있을까요? 짱군가 보죠. 아니 또 뭐 소액주주 대표님하고 부대표님도 그렇지만 의원들이 또 하겠죠. 이 주총에 대해서 무효소송 하실 것 같고. 들어가 있죠. 이미. 아, 들어갔습니까? 네. 당연히 가야죠. 그리고 제가 보기엔 되게 알짜 기업인데 이렇게 무자본 M&A가 사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성공하면 안 됩니다. 소액 주주들한테 충분히 소통하고 좀 건전하게 키워서 주가 올려주면야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근데 철저하게 봤더니 주가 낮춰놓고 악재 띄워놓고 그걸 싸게 매집한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뭐 M&A 세력한테 넘겨주면서 일명 자기들끼리 이익 맞았겠죠. 서로 간에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보기엔 빨리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대표님, 대표님 고생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좋은 선례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걸로. 네. 블로그 그래도 주주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토방이라고 하죠. 네이버 종목 토론방에 보면 소액 주주 모임을 폄하하거나 아니면 쌍방과실이나 이렇게 지금 거래정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글들이 올라와요. 근데 오랫동안 주주 대표님하고 일을 해본 결과 주주 대표님은 되게 딱 초지일관하시거든요. 그리고 항상 주주 모임, 주주 이익하고 회사 이익하고 이걸 두루두루 살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이익을 하면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직원들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안전하게 성장하더라도 좀 길게 보고 안전하게 가자. 정말 투자의 개념으로 일념으로 이 소액 주주 모임을 하고 계세요. 근데 무자본 M&A가 들어와서 잠시 주가 부양을 할 수도 있죠. 주가가 막 오른다고 해서 개미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느냐 그런 구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식을 많이 해봤지만 주식이 막 오르고 이러면 개미들이 팔 수가 없어요. 대표님도 그러지 않으세요? 사실 올라가면 더 사고 싶죠. 네. 더 사고 싶고 집을 늘리고 싶고 왜 그렇게 되냐면 호재를 띄워서 올리거든요. 그렇죠. 소액 주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회사가 견실해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회사가 견실해지고 이익을 많이 내고 그 과정에서 사업을 조금씩 확장하고 늘려가야지 주주도 좋고 회사도 좋고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대표님은 소액 주주 대표님께서는 그거를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 방법으로 나가고 싶어 하세요. 너무 멋있는 분이라서 뭐 폄하하거나 이런 글에 속지 마시고요. 저도 사실은 M&A 들어가서 주가 확 뛰면 튈까 이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아니, 당연히 하죠. 제가 건의를 해도 네. 늘 차단하세요. 그러지 아니다. 말자. 직원도 살아야 되고 우리도 살아야 된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착실히 성장하고 우리의 부도 성장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번도 안 뵀습니다만 기회가 되시면 한번 뵙고 싶네요. 이 자리에 한번 또 초대하셔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럼 지금 현 경영진들에게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싶으실 것 같은데. 코어텍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네네. 코어텍이 기술 특허는 있지만 매출이 있거나 이런 회사는 아니에요. 네네. 자본이 없는 구조인데 과연 이 회사를 인수를 해서 어떻게 투자를 할 거, 기술 개발을 어떤 걸 할 건지
이런 선명한 비전을 제시해 주셔야지. 돈이 되게 많으면 우리는 믿고 갈 수 있지만 네네. 무자본 M&A가 들어오면 이 알짜 기업을 어떻게 해먹을지, 껍데기만 남기고 알짜를 다 빼갈지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보증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를 믿어달라고 하면 어느 주주가 그거를 믿어주겠습니까? 비전을 제시해달라. 정말 우리가 소액주주연대가 우려하는 무자본 M&A가 아니라면 비전을 제시해주고 자본 출처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연구개발이나 이런 어떤 쪽으로 비전을 제시할 건지를 공개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거나 과거 이력을 해명을 해주시거나 이런 설득 작업이 우선이지 소송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영진들이 소액주주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같은 사람인데 아니, 서로 잘 되자고 투자하는 거고 잘 되자고 인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걸 쌍방이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몰래 하니까 서로 의심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좀 경영진 연락해서 얼굴을 봅시다. 차 한잔 마십시다. 얘기하고 하시면 아니 소액주주 운영진도 회사에 도움된다면 왜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리고 좀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사실 좀 이렇게 좀 취해서 경영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하여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기회가 되시면 네. 예, KIB 플러그 경위께서는 꼭 소액주주 연합을 좀 초대하셔서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뭐 오랜 얘기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이 소주연대, 소액주주연대 유튜버 시청자들께 혹시 한 말씀 해주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막 통신망을 통해서 사람들이 연대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렇죠. 이런 거를 해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 수 있는데 일조가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 길 오셨고 사실 또 이렇게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지금 부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로 사실 소액주주 유튜버를 찍고 있고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하면서 많은 분들 오해도 하세요. 소액주주 운동에 대해서 저희 심플합니다. 저도 제 돈이 투자가 됐고 그러다 보니 회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움직이는 거고 거기에도 잘 되면 저도 돈을 벌고 같이 나라도 좋아지고 회사도 좋아지다 보니 좀 건전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 사실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많은 분들의 관심이 거기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민주주의는 각성에 의해서 발전하잖아요. 깨어있는 시민에 의해서 발전하지만 이 자본시장은 깨어있는 자본에 의해서 발전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소액주주연대를 외면할 게 아니고 우리가 회사 왜 이렇게 돌아가지? 왜 제대로 투명하지 않지? 그렇게 하는 게 깨어있는 자본가들이거든요. 그 깨어있는 개미들이고 회사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그 현금을 빼돌리거나 아니면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예방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깨어있는 자본. 좋은 말씀이시네요. 죄송합니다. 처음 들었습니다만 많은 깨어있는 자본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 이게 오래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만 우리 소액주주들께서 관심을 갖고 저도 들어보니 현재 대표님께서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소액주주들께서 힘을 좀 모아주시면 절대 나쁘게는 끌고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힘이 별거 아닙니다. 여러 소액주주분들께서 한 통씩 아니 뭐 토론방이 정토방에 글 하나 올려주는 거 또 당연히 카톡방도 있으시겠습니다만 거기에 좋은 의견 한마디 올려주시는 게 힘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잘 싸우셔가지고 꼭 좋은 성과를 만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소액주주분들께서 힘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소액주주 화이팅!